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신문의 주요 뉴스로 오늘 시장을 전망해보는 투데이 출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여의도는 아침부터 분주한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어떤 뉴스로 분주하게 움직일까요? 첫 번째 소식 저와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야금야금 영토 넓히는 드러그스토어라는 제목입니다. 드러그스토어는 얼핏 보면 일반 화장품 매장처럼 보이지만 취급하는 브랜드가 다양하고 그리고 품목으로도 생활용품과 식료품까지 고루 갖추고 있는 매장을 뜻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이 드러그스토어가 새로운 유통 채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9년 1,500억 원에 불과했던 국내 드러그스토어의 국내 매출은 지난해 4천억 원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모습이고요. 최근 5년간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두주자는 단연 CJ 올리브영으로 올해도 사업 기반을 더욱 확정할 예정이고요. 이마트와 롯데도 앞다퉈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드러그스토어, 그 성장세가 주목됩니다. 예, 드러그스토어. 저희 학창 시절 때 90년대 이제 초중반이죠. 그때 이제 영어 단어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뭐 어떤 그 약국 비슷한 건데 모든 상품을 팔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 보시면요. 뭐 올리브영이라든가 왓슨스 이러한 곳이 대표적인 드럭스토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약간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실생활에 가장 많이 이미 주변에 와 있는 그 어떤 판매 유통 채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미국의 월그린, 뭐 영국의 부츠, 홍콩의 왓슨스 같은 어떤 기업들이 드러그스토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올리브영이 거의 대세죠. 저희가 뭐 여담 삼아서 럭셔리녀의 쇼핑몰, 편의점이나 그런 말도 하는데 들어가 보면 상당히 다양한 품목이 있습니다. 뭐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뭐 건강 관련 식품부터 해서 음료수까지. 근데 가장 많이 팔리는 건 한 90% 이상이 사실은 뷰티 관련 상품입니다. 뭐 화장품 관련 아니면 작은 액세서리들 많이 팔리고 있고요. 주 소비처럼 가보니까 저도 물론 자주 갑니다. 왜냐하면 쪼만쪼만해 이쁜 게 좀 많아요. 보통 이제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많이 판매하는데 이런 드러그스토어의 판매 확장세가 상당히 좀 공격적이다. 그렇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드럭스토어가 보게 되면은 좀 깔끔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성장성이 눈에 띄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자, 2009년에 이러한 드럭스토어의 매출 규모가 1,500억 원 규모였는데 작년에는 거의 4천억 원대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거의 연평균 30% 가까운 놀라운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앞서 언급하셨던 올리브영의 모회사인 CJ그룹이 진취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 매장의 오픈 개수가 118개로 거의 뭐 1위권이고요. 현재까지 오픈한 매장 수가 270개라고 하니까 사업 규모가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외에도 여러 그 대기업들이 이 드럭스토어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드럭스토어의 시장 확대, 우리가 어떻게 종목으로 확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CJ가 거의 다 먹고 있죠. 다 먹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이마트, 분스, 농심, 판도라 같은 브랜드로 약간 런칭을 한다 그러고요. 내용적인 면에서 보니까 최근 3년 내 2012년도 기준 매출이 4천억, 3년 내 실제 5년간 30% 성장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근데 드러그스토어가 왜 이렇게 성장하는지 보면 역시나 대형마트라든지 SSM 같은 거는 영업시간 규제 같은 게 좀 물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출점 거리 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럭스토어만은 아직까지 유통 규제의 어떤 그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좋은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 봅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 지금 현재 CJ 올리브영 같은 CJ, 그리고 GS 왓슨스의 GS 리테일, 그리고 코롱도 있죠.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보면 뭐 사실 GS 편의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GS 왓슨스의 어떤 매출 자체도 같이 GS 리테일에 잡히기 때문에 GS 리테일의 어떤 실적 증가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CJ도 마찬가지죠. 근데 최근 이제 시장 자체가 어떤 뭐 IT라든지 일부 대형주를 몰다 보니까 최근에 유통주들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유통주는 항상 그렇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캐파를 키워가는 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종목들 CJ라든지 GS 리테일의 흐름 자체가 잠깐 소외 국면이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 시각 유지하는 것 좋지 않나 보겠습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신에 최근에 이제 CJ라든가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녹록치는 않다라는 점, 단기적으로는 부담 요인으로 될 수 있겠고요. CJ의 작년 이후에 주가 급등은 주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성급한 매매보다는 주가가 좀 눌림을 받을 때 그때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지고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드럭스토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오늘의 가장 이슈가 얽혀있는 그러한 뉴스입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박근혜호가 닻을 올리면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 조직과 정책에 따른 수혜주 찾기가 한창입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ICT 산업 융합과 활성화 정책,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중상층 재건으로 요약됩니다. 특히 융합에 대한 정책 지원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SK텔레콤, KT, LG U+ 등을 비롯해 CJ 헬로비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책 수혜주로 파트론, 덕산 하이멘탈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인데요. 에너지 정책 효율화 관련주도 눈에 띕니다. 한국가스공사와 SK 등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손꼽히는 수혜주들이 단순히 테마의 광풍은 아닌지 새 정부 테마주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로 시점해서 18대 대통령, 우리나라 초대 여성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진짜 그동안은 아니죠. 계속적으로 어떤 정책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주에 대해서 정권사에서 아주 골고루게 좀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책 관련주들 정말 다양한 정책 관련주들이 언급이 되어 왔었죠. 이제 대통령 선거 즈음부터 해서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당선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되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IC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ICT,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융합한 그러한 어떤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키우겠다.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김종은 벨 연구소장이 장관으로 취임하는 과정으로 지금 진입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혜주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해서는 통신주들, SK텔레콤이라든가 KT 등등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관련해서 비상교육, 그 외에 대교, 웅진 싱크빛과 같은 컨텐츠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스마트 융합 관련해가지고는 NHN, 다음,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같이 많은 IT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분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번 18대 정부의 가장 큰 키워드, 출범 이후의 키워드는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자체가 쏙 없어졌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건 사실 좀 안타까운 내용이죠.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다른 표현으로 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것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가장 두드러졌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ICT로 대변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이었습니다. 과천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나온 네 가지 키워드가 NCDP입니다. NCDP.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디바이스 통합 관리를 기대하는데 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어떤 신설 이야기 때문에 정권사에서도 ICT 관련주에 대한 정리를 쭉 해주셨죠.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고요. 제가 조금 더 이 정권사들의 추천 보고서에서 좀 주목할 섹터는 역시 에너지 정책 효율화 수혜주에 대한 분석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에너지 정책 수혜주를 보니까 정권사에서는 한국가스공사, SK이원, 금호전기, LS산전 등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종목 중에서 제가 잠깐 미래창조과학부와 잠깐 푸싱을 맞춰서 말씀드리면 바로 LS산전 같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사실은 같이 좀 통합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올해 가장 2013년도에 IT 종목에서 핫 키워드는 바로 LED였습니다. LED 종목 중에서 정권사에서 누구나 지금 금호전기를 계속 본다는 것은 LED에 관련주의 어떤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오늘 이제 공식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많이 됐던 내수형 복지 관련이라든지 일자리 관련주들은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오늘 정도에서 어느 정도 단기 변곡을 좀 맞을 수 있는 관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 그림을 그려간다면 역시나 ICT 관련해서 IT 쪽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찾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시절 때 이제 토론회장에서 말씀하신 게 있었죠. 불량식품을 없애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먹거리 관련주들도 일정 부분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말 사이에 사실 나쁜 음식 먹었다가 심한 배탈을 앓았었는데 좀 깨끗한 음식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현대 그린푸드, CJ 프레시웨이, 롯데 생강 등이
관련된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 이러한 모든 정책 관련주들을 통합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중요한 점이 최근에 이들 종목들이 수혜주다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디데이라는 부분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자칫 차익 실현 매물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자, 이 대통령 취임식 분명 의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오늘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들 종목이 조정받은 뒤에 바닥 다졌을 때 오히려 그때 들어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겠다.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 취임식 관련한 수혜주들 분석을 해 드렸고요. 마지막 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13의 막이 올랐습니다. 세계 1위 삼성전자는 메인 전시장인 3번 홀에 중심 부스를 차렸는데요. 전략 제품은 태블릿 PC 갤럭시 노트 8입니다. 스마트폰에 이어 태블릿 PC에서도 애플을 꺾기 위한 천명인데요. 삼성전자는 다양한 태블릿 PC 라인업을 출시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G전자의 사정은 약간 달랐습니다. 스마트폰 상강 진입이 절실한 LG전자는 4대 전략 시리즈를 모두 공개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3위에 진입한 중국의 화웨이도 올해 MWC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13. 저마치 앞서간 이들은 힘을 빼고 갈 길 바쁜 이들은 저마다 총력전을 펼쳤다는 분석입니다. 예, 이 MWC 2013,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한 일주일 이상 관련주들의 주가가 계속 등락을 엇갈렸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MWC 2013에서 사실 좀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갤럭시 S4가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갤럭시 S4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갤럭시 S4의 공식 초청장은 나왔습니다. 3월 14일 날 미국에서 본격 출시를 한다 그러고요. 이번에 그 MWC 2013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 기사를 잘 보면요. 역시나 삼성의, 글쎄 기사를 삼성 쪽에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힘을 좀 실어주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삼성 실제적으로 이번 MWC 2013에서 갤럭시 노트 8.0을 공략 상품으로 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것은 그만큼 삼성의 야욕, 욕심이 바로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삼성이 갤럭시 노트 8.0으로서 여기서 승부를 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점유하고 있는 아이폰의 그 8인치 태블릿 PC를 공략하겠다는 어떤 야심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나 보겠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은 이제 어느 정도 애플을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태블릿 쪽으로 조금 따라가는 추세였는데 계속적으로 이번 계기를 해서 결태 8.0을 냈다. 그리고 그런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주목되고요. 기사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LG전자의 어떤 그 옵티머스 G가 야심작이라고 나왔는데 기사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기사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5위로 밀렸지 않습니까? 뭐 GT나 화웨이한테 5위 정도로 밀렸는데 이 부분에서 LG전자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LG전자가 글로벌 5위로 밀렸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 사이에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에서 3위로 등극한 업체가 있죠. 바로 화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익숙치 않은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 MWC 2013에서 화웨이의 부스 규모가 LG전자의 2배 이상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과거 한 2, 3년 전만 해도 중국 업체들이 언제 올라올까 그러한 의구심을 가졌는데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등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스마트폰 업계의 판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화웨이와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게 합니다. 네, MWC 2013에서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드리는 키워드는 바로 중저가 스마트폰의 보급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보니까 갤럭시 그랜드라든지 갤럭시 엑스커버 2를 출시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화웨이 같은 경우는 어센드 P2, 쉽게 말해서 원화 기준으로 20만에서 50만 원 정도의 중저가 스마트폰이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투자 수혜주를 봤을 때는 여전히 뭐 화웨이 관련해서는 사실 중국 관련해서 부품사를 갖고 있는 유원, 양행 같은 종목들이 많이 수혜가 될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공략을 노린다면 계속적으로 최근의 주식들 보면 유원컴텍, 뭐 MC넥스, 멜파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주목됩니다. 그래서 뭐 MWC 지금 2013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키워드는 뭐 계속적으로 나온 대로 중저가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강화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 MWC 2013에서 중요한 변화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부품주들의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뉴스 다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였죠. 드럭스토어의 성장세와 함께 언급된 종목이었던 CJ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좋다고 하니까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식시장 중계석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지금까지 김민주였습니다.